이번에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실제 LED와 버튼을 가지고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ED 버튼을 이용하는 건데요. LED 부품 하나,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그 다음에 저항을 2개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로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회로인데요. 하나는 앞에 있는 이 LED하고 그 다음에 버튼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LED는 앞선 예제하고 똑같이 요 회로를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그라운드하고 12번 핀을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그 버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7번 핀하고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해 줍니다. 7번 핀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5V 전기 회로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버튼의 플로팅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온오프 시키는 장치인데요. 이 아두이노에서는 이 버튼이 내가 원하는 전기가 통하거나 또는 통하지 않거나 상태를 이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플로팅 상태라는 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팅 상태를 막기 위해서 저항을 가지고 회로를 구성해 주게 되는데, 이런 저항의 회로를 전원부에 어디에 위치시키는지에 따라서 풀업과 풀다운이라는 2가지 회로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풀업 같은 경우에는 입력핀과 전원 사이에 저항을 두고 연결을 하는데요. 이 스위치가 연결되지 않으면 입력핀의 전압이 5V가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핀과 전원 사이에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이 풀업이고요. 반대로 풀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을 두고 그 스위치를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풀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 풀다운은 이 그라운드 쪽에 저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 버튼의 상태가 하이와 로우가 정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항은 이게 전기라고 하는 거는 물의 흐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항은 물의 흐름을 좀 막는 이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5V에서 흘러나와서 그라운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흘러나오는 쪽에 미리 저항을 설치하느냐 또는 나가는 쪽 앞에 저항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풀업, 풀다운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풀업과 풀다운을 통해서 전기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ED와 버튼을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회로인데요. 이 예제는 기본적으로 LED를 12번 핀에다 연결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7번 핀, 디지털 핀에 연결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셋업 코드에다가 핀에 대한 사용 유무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LED는 빛을 출력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은 이게 입력 장치죠. 그래서 인풋이다 라고 여기 설정해 준 거고요. 루프에서는 이 버튼을 감지해서, 버튼의 입력을 감지해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입력 장치인 버튼을 읽는 거죠. 버튼은 지금 7번 선에 연결되어 있는데 7번 선을 읽어드리는 거죠. 읽어드리는데 그게 눌렸는지, 즉 전기가 통했는지 하이인지를 알아내는 거고요. 만약 전기가 통했다면 그 12번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켜는 거죠. 켰다가 0.5초 후에 다시 LED를 끄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버튼이 0.5초 동안 깜빡하고 켜졌다 꺼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if문이라는 제어문이 있는데, if문은 C 언어의 문법이죠. 그래서 if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는데, 이 안에 있는 거가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판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호가 이런 기호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C 언어, C++의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와 버튼을 사용해서 전멸하는 회로를 지금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 LED 회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사용하기에서 센서 사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로 구성을 해서 센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조도 센서는 주위의 빛의 밝기를 인식하는 센서고요. 가속도 센서는 기울기나 움직임을 인식하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그 앞에 있는 사물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고요. 마이크는 주위의 소리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옴스토 센서는 주위의 온도와 습도를 인식해서 이거를 숫자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외에도 인체감지 센서, 그 다음에 감압 센서처럼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합하는 센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액추에이터는 아두이노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로 밖에 있는 기기들한테 어떤 정보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추에이터들은 빛, 소리, 움직임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요. 아두이노에서 많이 쓰는 부품 중에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면 색이 표시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삼색 LED 같은 경우에 빛의 삼원색인 RGB를 이용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부품입니다. 피에조 스피커는 간단한 형태의 노래나 효과음을 재생하는 일종의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숫자를 표시할 때 많이 쓰는 세븐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이 세븐 세그먼트는 7개로 나눠진 LED를 조합해서 숫자 또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외에도 LCD가 있는데 LCD는 글자나 숫자 또는 그림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출력 표시 장치고요. 아두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16:2라고 하는 LCD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해상도의 LCD 장비들이 존재를 합니다. 액추에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가 모터류인데요. 그 모터류에서도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서버 모터들이 이제 인기가 좋은데요. 이 서버 모터, 그 다음에 그 전기를 통하게 하면 무조건 회전을 하는 DC 모터,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스텝 모터 같은 종류들이 액추에이터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릴레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릴레이는 전기를 연결하고 끊을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가 5V 전기를 제어하는데 이 5V 전기만 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쓰는 기본적인 220V 제원기를 제어하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회로를 이용하면 아두이노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압을 제어해서 전기 회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입출력 핀이 제공되는데요. 이 입출력 핀에서 사용할 때는 핀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핀모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요. 이 인풋 관련된 그 핀모드는 여기 보시는 그 이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출력핀을 활용할 때 이 출력핀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출력핀 개수를 늘려준 게 있는데 앞에 물결무늬, 틸트가 붙어 있는 이런 핀들이 있는데요. 이 핀들은 PWM 핀이라고 해서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두이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아날로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아날로그 니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올 수 있는 걸 아날로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우노에 탑재된 아날로그 핀은 해상도가 2의 10승까지 처리할 수 있는 아날로그 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2의 10승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는 숫자로 표시하면 10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어떤 정보를 표현할 때 아날로그 핀이 0부터 1023까지 1024 레벨로 값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다루는 거를 아날로그 핀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날로그가 이런 거죠. 파장이죠. 여러분 아날로그 파장이 어떤 거 있는지 아시죠? 뭐 제 목소리도 아날로그 파장이고 빛의 세기도 아날로그 파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정보가 아날로그 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 파장을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1024단계 레벨로 조정해서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방법이 바로 아날로그 니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니드를 가지고 값을 이제 1023단계로 구성해서 보내줄 수가 있고요. 0부터 1023단계로.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 빛 세기를 읽을 때 이제 그 회로를 쓸 수가 있는데, 조도 센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빛 세기를 읽어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그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판에 빛을 쏘이게 되면 이 금속판의 전기 투과율이 달라지면서 그 값이 생기게 됩니다. 주위가 밝을수록 조도 센서의 저항값이 줄어들고 어두울수록 저항값이 커지면서 전기가 통하는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세기를 감지해서 이 아두이노에서 읽어드리면 빛의 그 밝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그 회로,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해서 이런 빛의 감지를 할 수 있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빛의 세기를 감지하는 0부터 1023단계까지 감지하겠죠. 1023단계까지 여기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1024단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이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날로그의 A0 핀에다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전기는 5V 흐르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 LED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LED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9번 핀과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LED를 만들어줬습니다.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빛의 밝기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도 센서에 있는 아날로그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아날로그 니드 함수, 지금 A0 핀에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A0에서 읽어드리는데, 아날로그 니드는 0부터 1023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를 갖다가 좀 그 범위를 좀 우리가 아는 쉬운 좌표계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좌표계를 바꿀 때 아두이노에서는 맵이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범위에 속하는 값을 다른 범위의 값으로 변환시켜 주는데, 0부터 1023단계까지 이런 변환값을 가지고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0부터 1023단계의 레벨을 0부터 255 레벨로 바꿔라. 이 바꾼 거를 갖다가 9번 핀에다가 써라. 즉 아날로그 라이트로 LED를 제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서 보시는 회로가 이 앞에가 아날로그 9번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날로그 회로는 이 디지털 그 관련된 인풋 아웃풋 회로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셋업의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함수에다가 매핑을 가지고 해주고 기준값의 범위를 조정해서 아날로그 라이트에다가 써주면 조도 센서의 밝기 인식에 따라서 LED의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도 센서 값에 따라서 피에조 스피커 소리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도 센서 피에조 스피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에조 센서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번에 연결시켜 주고요. 조도 센서를 A0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만든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값의 범위를 바꾸기 위해서 맵 함수를 썼고요. 조도 센서 A0에서 0부터 1023 레벨로 읽어서 이거를 피에조의 스피커 범위인 31에서 4978까지 범위로 해서 바꿔라. 그렇게 한 다음에 피에조가 연결되어 있는 8번에다가 톤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톤 함수는 피에조를 활성화시키는 함수입니다. 8번에 연결되어 있는 피에조 스피커에다가 스피커의 음의 범위를 설정해서 조도 센서의 값에 따라 피에조 소리를 바꾸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의 양을 조정해주면 부저 소리가 바뀌게 되죠. 0.5초 단위로 계속 빛을 감지해서 소리를 내는 그런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IoT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울 다양한 형태의 IoT 제품, 시제품 개발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질문인데, 아두이노 특징과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아두이노는 그 디자인 스쿨에서 비전문가가 그 인베디드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쉬운 사용,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oT 관련된 어떤 시제품을 부담 없이 만들 때 아두이노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한 프로토타입은 굉장히 사례를 찾아보기 쉽습니다. 가장 쉬운 아두이노 프로토타입 사례는 아두이노 CC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 보시면 아두이노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다루는 제품이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센서는 어떤 정보를 얻어내서 이거를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센서고요. 액추에이터는 컴퓨터 안에 있는 처리된 정보를 밖으로 내보내서 작동시키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센서는 인간의 오감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요.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는 그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빛을 관련된 제어하는 것들, 소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모터 제어하는 종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특히 아두이노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IoT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